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바로 시작할게요. 이 스레드 관련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뭐, 요즘에 이제 인스타는 조금 사용자, 이용자 수 좀 줄어드는 추세고, 이 스레드가 이용자가 좀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는 이제 스레드는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 뭐 트위터처럼 약간 텍스트 기반의, 그래서 뭐 인스타는 뭐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올리는 거지만은, 스레드는 이렇게, 뭐랄까, 텍스트, 뭐 사진도 올릴 수 있어요. 뭐 영상도 올릴 수 있는데 거의 텍스트 기반으로 올리다 보니까 500자 이하로만 이제 작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글을 길게 못 써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스레드가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좀 문화가 달라요. 인스타는 좀 이렇게 뭐 나 이렇게 잘났다, 나 이렇게 뭐 성공했다 이렇게 좀 자랑하는 거라면은 이 스레드 같은 경우는 좀 일단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위로해주는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이렇게 어려워요 하면 이렇게 좀 서로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는 좀 그런 문화가 많이 있거든요. 네. 스레드는 네, 땡땡땡땡이다. 이거는 이제 스레드는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조금 더 크게. 스레드는 이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커뮤니티 기반, 이제 관심사 기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이 스레드 화면과 이 스레드 내용과 제가 보는 내용이 여러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보여지는 화면과 여러분들이 보는 그 화면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챗GPT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챗GPT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뭐 운동, 그러니까 관심사 내가 많이 관심을 표현했던 뭐 좋아요나 댓글을 달았던 내용들이 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이 좀 노출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보면은 그게 그거와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건 이따 좀 뒤에 가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뭐 카페나 밴드나 오픈 채팅 막 이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다 뭐 기반이냐? 관심사 기반이에요. 뭐 등산 동호회, 뭐 낚시 동호회, 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밴드도 그렇고요. 뭐 맘카페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같은 주제, 동일한 주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있죠. 네. 근데 이 스레드도 조금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글을 쓰면은, 어, 예를 들어서 독서에 대한 내가 글을 쓴다. 그러면 독서와 관련된 사람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냥 뭐 독서에 대한 글을 쓰면 독서에 대한 글들이 쭉 보이고, 뭐 운동에 대해서 올리면 운동에 대한 글들이 쭉 보입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조금 AI가 그렇게 좀 세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성격 유형별 SNS 활용 전략.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인스타랑 이제 스레드의 차이가 뭐냐. 인스타를 보면은 좀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스타를 좀 많이 지금 떠나고 있거든요. 인스타 보면은 막 다른 사람들 다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해 보이고 나만 좀 잘 못 사는 것 같고 나만 좀 불행한 것 같고 막 쭈구리 같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스레드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서로 응원해줘요. 나 이렇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글을 쓰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도 되게 많이 달아주고 서로 좀 응원해주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좀 인스타와 이제 스레드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스레드에는 뭐 변호사, 세무사, 나 어, 이런 법률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어떤 변호사들이 또 막 댓글 달아주고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스레드에. 여러분들 좀 전문성을 좀 스레드를 통해서 좀 알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내성적인 성향의 사람들. 저도 굉장히 좀 내성적인 성격인데 이게 좀 내 얼굴이 드러나는 게 좀 불편한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인스타나 유튜브는 좀 하기가 힘든 게 내 얼굴이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내 얼굴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조금 이게 하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죠. 근데 이 뭐야 스레드는 얼굴이 나오지가 않아요. 예. 근데 얼굴을 뭐 오픈할 수 있지만은 굳이 얼굴을 오픈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래서 뭐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텍스트 기반이죠. 예, 블로그는 근데 좀 글을 길게 써야 되죠. 근데 내가 글을 길게 썼는데 뭐 공감도 없고 댓글도 없고 하면 이게 글을 블로그 하는 재미가 없거든요. 예, 좀 공감 되시면 5번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저도 예전엔 블로그를 좀 열심히 했는데 블로그를 막 써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으면은
좀 하기가 싫어져요. 근데 스레드는 조금만 내가 글을 쓰고 조금만 뭐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반응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일단 반응들이 있으니까 되게 재밌게 하거든요. 그리고 인원이 팔로우가 생각보다 금방금방 늘어납니다. 예. 스레드 하시는 분들은 이거 많이 보셨을 게요. 뭐 1000명 뭐 팔로우 모은다. 뭐 1008, 뭐 이런 게 많이 유행인데 지금 현재는 안 그런데 뭐 앞으로 뭐 그런다는 뭐 소문이 있어요. 1000명 이상이 된 사람들한테는 뭐 수익화를 해주겠다. 뭐 그런 소문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1000명을 모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했던 게 이제 2024년 초에 좀 이게 2023년 7월인가 이제 나왔던 스레드가 처음. 근데 그때는 처음엔 관심을 갖지 않고 이렇게 잘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2024년 초에 한두 번 올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건 이제 5월 달, 4월 말, 5월 달에 이제 한 달 정도 만에 이렇게 1000명을 모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노력하시면 금방 1000명 모을 수 있다. 좀 쉽게 모으실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설명드릴 거예요. 음. 이건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 마케팅 설계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회수보다 중요한 것은 꿈의 고객이다. 진정성을 갖고 나의 어떤 내가 원하는 고객들을 모아가는 거죠. 온라인 상에서. 그래서 보세요. 1000명이 와서 한 명이 구매하는 것과 10명이 와서 한 명이 구매하는 거. 그래서 어떤 게 나을까요? 많은 사람이 오면은 많은 사람이 떠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결이 맞는 사람들이 와서 어떤 나의 어떤 제품이나 이제 서비스를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이 무기가 되는 알고리즘이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좋아요. 회사 입장에서. 이 메타라는 회사인데요. 네, 메타 회사에서 이제 만든 게 페이스북이랑 지금 인스타그램이랑 그다음에 이제 스레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든 거예요. 같은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여기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되면 재미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어떤 도움이 돼야 되고요. 음. 그래야지 이 어플에 많이 들어오고 하겠죠. 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네. 이게 유튜브로 하니까 댓글이 조금 속도가 차이가 있어가지고. 잘 듣고 계시죠? 잘 듣고 계시면 7번 한번 남겨주세요. 계속 줌으로 하다가 한번 유튜브로 한번 라이브로 한번 새롭게 시도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음. 채팅에 반응이 없으시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지 안 듣고 계신지 알 수가 없네. 네. 잘 듣고 계시죠? 음. 그래서 스레드에서 반응 좋은 컨텐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데 네, 감사합니다. 네, 채팅방에 이렇게 들으면서 좀 기억나는 키워드들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듣고 계시는지 저도 확인이 필요하니까. 네. 스레드에서 반응 좋은 컨텐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케팅 설계자, 뭐 브랜드 설계자, 트래픽 설계자 그런 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두 건강 관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 여러분들이 좀 꼭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의 욕망을 자극하는, 나의 꿈의 고객의 욕망을 자극하는 콘텐츠를 올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반응이 좋거든요. 조회수가 높게 나와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돈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이야기,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제품과 서비스가 이 사람들의 돈을 벌게 해주는 거냐, 사람들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냐,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냐,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느냐, 요걸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먼저 부에 대한 부분들 볼게요. 스레드 보면은 뭐 이제 뭐 비트코인 많이 또 하시죠. 그러면은 뭐 수익 인증. 예. 그래서 결과보다 과정. 아,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돈을 벌었어요. 돈 버는 방법. 그렇죠? 어떤 노하우. 요즘에 이제 또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 이런 전문가들이 자신이 이제 하는 노하우들을 이렇게 좀 공유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파이프라인, 뭐 엔잡 뭐 엔잡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올려요. 그런 거에는 사람들이 반응을 하거든요. 왜? 사람들이 욕망을 자극했기 때문이에요.
그 트래픽 설계자라는 책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제가 작년 7월이네요. 이때 뭐 근데 누가 뭐 리플을 계속 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뭐 리플, 비트코인 이런 거 조금 이제 샀었어요. 근데 이게 뭐 조금 이제 수익도 나고 해서 뭐 이렇게 인증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주더라고요. 네. 부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 건강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뭐 다이어트. 그러니까 결과보다 과정이에요. 음. 결과보다 과정. 이거를 좀 기억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결과보다 과정. 프로세스 이코노미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과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어떤 제품을 통해서 이렇게 살이 빠져나가는 과정들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운동하는 거. 아, 나 이렇게 뭐 요즘에 뭐 오운환이라고 해서 오늘도 뭐 운동을 뭐 완료했다? 뭐 이런 건가요? 오운환 뭐 이렇게 해서 많이들 올리는데요. 이게 운동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올리실 수 있고요. 저는 요즘에 이제 마라톤, 예. 작년에는 이제 10km 마라톤을 한 네다섯 번 나갔었고 올해는 이제 좀 하프 마라톤을 몇 개 등록해놨거든요. 뭐 달리기 하는 그런 과정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올려요. 저도 한 71km까지 나갔었는데 지금 66, 한 65 정도까지 살이 좀 빠졌어요. 이렇게 운동하면서 이렇게 살이 빠져나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올리는 거야. 그럼 그런 것들은 또 조회수가 높고 사람들이 반응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다이어트 제품이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건강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아, 나 이랬었는데, 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이렇게 좀 개선되었어.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되시면 5번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네. 줌으로 할 때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이렇게 수업 진도를 나갔는데, 지금, 뭐야, 여러분 얼굴 안 보고 이렇게 채팅방만 보는데 채팅방에 반응이 없으니까 채팅방에 이렇게 들으시면서 기억나는 키워드들을 조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메모도 하시고요, 여러분들. 그냥 듣기만 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후기 쓰시면 강의 자료는 다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관계에 대한 부분들. 다시요. 첫 번째는 뭐였죠? 돈에 대한 이야기. 네. 사람들이 여기에 반응한다는 거죠. 돈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건강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완전히 이제 고전이죠, 고전. 이 굉장히 이제 사람들에게 좀 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일 좀 잘 써놓은 책이 인간관계론인데 뭐라 그럴까 일이 힘든 건 참아도 관계가 힘든 건 좀 참기가 어렵죠. 그러면 나 이렇게 힘들어, 나 이렇게 어려워, 그런 어떤 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럼 연애 이야기, 뭐 사랑 이야기, 첫사랑 이야기, 첫 키스 이야기. 제 예전에 뭐 차였던 이야기 막 이런 거 올리니까 반응이 막 엄청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부부 이야기. 네. 그다음에 어떤 뭐 성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육아 이야기, 이거 인스타에도 많이 올리시죠? 육아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시어머니 이야기, 뭐 시월드라고 하죠. 뭐 이런 것들 이야기들이 올리잖아요. 조회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예. 왜냐, 사람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 그러니까 내가 쓰는 글들이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인가?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사실 내가 이거 그냥 올렸을 때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인가?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올리다 보면은 좀 감을 잡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좋아요도 눌러주고 댓글도 달아준다는 거는 사람들의 어떤 자극을 하고 공감을 불러왔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스레드를 하면서 좀 분석을 해본 거예요. 제가 스레드를 한 1년 정도 하면서 어떤 콘텐츠들이 좀 반응이 있지? 이걸 좀 분석을 해본 자료들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클릭을 부르는 스레드 글쓰기 5가지 법칙. 이게 조금 노하우인데, 첫 번째, 어떤 게 좀 조회수가 잘 나오냐? 목록형이에요, 목록형. 넘버링. 이거는 뭐냐면은, 보세요. 인스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런 식으로 목록을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4.9만이 나왔거든요. 예, 조회수가 잘 나왔죠. 어, 넘버링에서 리스트를 만드는 거. 깔끔하게 정돈된 글. 그럼 보면은 여러분들은 뭐 내 인생 뭐 추천 도서, 뭐 부동산을, 뭐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꼭 읽어야 하는 5가지 책. 이런 식으로 약간 리스트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실 수 있느냐? 그냥 혼자 쓰려고 하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챗GPT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음, 부동산 투자를, 투자
초보자가 꼭 읽어야 하는 뭐 한국 베스트셀러 책 5권을 추천해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5권의 책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거를 저는 어떻게 하느냐? 음, 이 스레드에다 이제 올리는 거예요. 스레드에다가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뭐 복붙해서 올려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설명들은 지우고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얼마든지 응용해서 하실 수 있거든요. 부동산 투자 초보자에게 추천하는 책 5권. 그 스레드는 약간 반말로 하는 문화거든요. 뭐 존댓말로 해도 되는데 보통 보면은 다 반말로 좀 많이 합니다. 그 마지막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질문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거든요. 질문을 이렇게 물음표를 달면은 이 질문이 생각을 하게 하고 이제 댓글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이제 올리시면 좋습니다. 음, 이렇게 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유료 멤버십 구독하고 있는 것들 이렇게 좀 정리해서 올려봤어요. 일단 이게 좀 조회수가 잘 나왔고, 그다음에 뭐 제가 이제 1인 기업 하면서 뭐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 어떤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도구들 이런 걸 쭉 한번 올려본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계발 서적 2,000권 읽으면서 발견한 성공하는 사람들의 5가지 성공 습관 이런 식으로. 음, 네. 그리고 뭐 인스타 릴스를 100개를 지으면서 든 생각. 다 뭐 했어요? 넘버링을 했죠. 번호를 달았죠. 이게 사람들은 이렇게 1번을 읽으면 2번을 읽고 싶고 2번을 읽으면 3번까지 이렇게 계속 읽게 된다는 거. 그럼 사람들이 여기 오래 머물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글 쓰실 때 그냥 쭉 나열해서 쓰기보다는 의도적으로 넘버링을 해서 쓰는 습관 한번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뭐 이렇게. 네. 이것도 조회수가 한 1.7만 정도 나왔는데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이 있다. 다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공하셨을 것이라는 것이다. 돈보다 사람을 중요시한다. 목표에 몰입하고 집중한다. 이런 식으로 내가 떠오른 어떤 생각들, 인사이트를 넘버링해가 쭉 다른 거예요. 그것도 조회수가 1.7만 정도 나왔죠. 예. 공감도 270개 정도 달렸고요. 음. 이해되시겠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글을 쓸 때 넘버링을 하자. 넘버링. 예. 넘버링. 넘버링 채팅만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글 쓸 때 쭉 우리가 나열해서 쓰는 게 아니라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해서 채팅방에 아니 뭐야 스레드 글을 쓰실 때 쓰시라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들? 음. 두 번째 이제 스토리형. 스토리형은 이제 과정을 공유하는 건데,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프로세스 이코노미나 예, 무기가 되는 스토리, 뭐 스토리 100, 이 책 이름이 잘못됐네요. 무기가 되는 스토리 100, 이 책입니다. 네. 프로세스 이코노미, 예, 무기가 되는 스토리
책 이름이 스토리 마케팅 기술 100. 이렇게 세 권 책인데요. 그러니까 스토리로 올리는 거예요. 이야기로 올리는 거예요. 그럼 과정을 공유했죠. 다이어트 1일차. 그래서 제가 뭐, 뭐 이런 걸 하면서 네, 운동하면서 이렇게 살이 빠지고 있어. 뭐 몸무게를 공유할 수도 있고요. 네, 뭐 저희 아버지, 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스토리들을 올린 거예요. 음. 스토리를 올리니까 또 조회수가 이게 조금 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짧은 글. 스레드는요, 글을 길게 쓰기보다는 그냥 짧게 쓰시는 거예요, 짧게. 두 줄에서 다섯 줄. 이렇게만 써도 반응이 오거든요. 예. 제가 어저께 밤에 쓴 글도, 누가 화장실에 갔는데, 그거를 물을 안 내린 거예요. 예, 공용 화장실 갔는데. 근데 이것도 막 사람들이 막 댓글을 막 달아주죠. 예. 그리고 조회수도 1.7, 예. 1700 정도 이제 조회수가 나왔고요. 음. 그럼 여기서 조회수를 더 잘 나오게 하려면은 여기 댓글 단 사람들한테 또 제 댓글 달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걸 댓글놀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댓글 달아준 사람들한테 또 제 댓글을 달아주면은 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조회수가 이제 더 높아지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올린 글 중에 이 조회수가 한 3.5만 정도 나왔거든요. 요것도 보세요. 글을 길게 안 썼어요. 내가 좋아하는 제트스트림 볼펜을 당근으로 개당 5천 원에 구매했어요. 이게 하나에 만 몇천 원짜리거든요. 근데 개당 5천 원에 구매했다고 올리니까 이게 뭐라고 조회수가 3.5만이 나왔죠. 네. 그리고 공감이 590개나 달리고 네,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제가 댓글놀이를 한 거예요. 댓글 단 사람들한테 제 댓글을 다 달아줬어요. 그때 사람들, 부럽다, 부럽다. 나도 제트스트림 좋아하는데, 부럽다, 부럽다. 다 부럽다, 이 얘기예요. 네, 이해되시겠죠? 그 댓글놀이. 그 글을 길게 쓰지 않고, 사실, 모르겠어. 저는 이미지는 거의 안 넣고, 거의 텍스트 기반으로 올리는데, 가끔씩 이렇게 이미지도 올립니다. 근데 제가 해봤었을 때 이미지를 올리는 것보다는 텍스트 기반으로 그냥 쓰는 게 조금 더 조회수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뭐 돈은 절대 빌려주는 게 아니다. 돈 빌려주고도 나쁜 사람 되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래서 뭐 돈 빌려줬다 뭐 못 받은 이야기 뭐 이런 거. 뭐 아무리 피곤해도 그날 해야 할 일은 반드시 마무리하기. 이런 식으로 한두 줄만 써도 괜찮습니다. 굳이 길게 안 써도 돼요. 예. 짧은 글. 예. 요것도 조회수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이 댓글로 응원이 많이 달렸는데 마흔이 되면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다. 예,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집도 있고 뭐 안정적인 삶을 살 줄로만 알았다. 마흔이 되니 나이만 먹고 이룬 것은 크게 없고 여전히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니까 뭐 50도 흔들려, 60도 흔들려, 뭐 70도 흔들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자기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고 또 응원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짧은 글을 그냥 저는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그냥 단상, 그러니까 짧은 어떤 메모하듯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메모하듯이. 예전에는 뭐 구글 킵이나 제가 뭐 카톡 나에게 보내기 뭐 이런 데다가 메모를 했단 말이에요. 뭐 핸드폰 메모장이나. 근데 이렇게 메모하듯이 뭐 좋은 글감이나 뭐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그냥 나만 볼 수 있게끔 기록을 했다면 지금 그냥 스레드에다 공개 메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어떤 강의를 듣다가 책을 읽다가 좀 좋았던 내용들 이런 것들 짧게 짧게 정리해서 올리면요. 그걸 보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좀 반응이 많이 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짧게 쓴 글을 보고 이제 블로그나 음, 이제 스레드에 메모한 글을 보고 이제 뭐 블로그나 어떤 뭐 책 쓰기용으로 이제 활용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차피 뭐 블로그나 책을 쓰려면 메모를 해야 되잖아요.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뭐 독서 노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 스레드에다가 공개적으로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1번 한번 남겨주세요. 저는 좀 분석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좀 제가 스레드 하면서 조금 도움됐던 것들을 좀 분석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다음에 경험. 경험은 뭐냐? 내가 일상에서 보고 들은 거예요. 일상에서 내가 보고 들은 거. 내가 겪은 일이죠. 그 일상을 콘텐츠로.
그럼 내가 일상에서 겪은 일, 내가 봤던 거, 내가 겪었던 거, 내가 들었던 거, 거기다가 나의 생각을 한 스푼 넣는 거예요. 뭐, 백발의 어르신이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봤다. 이건 제가 헬스장 가가지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본 걸 그냥 쓴 거죠. 음, 뭐, 일도 중요하지만 취미 활동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림 가끔씩 이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가지고 막 그림 그리러 이렇게 가고 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도 쓴 거예요. 일상에서 경험한 것들.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경험이죠. 영어는 자신감. 오늘 서울역에서 외국인을 만나서 웰컴 투 코리아라고 다짜고짜 인사했다. 예. 그래서 외국인을 만나가지고 저는 외국인 만나면 이렇게 뭐 이렇게 한 번씩 말을 해보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다가 뭐 나의 이야기 그냥 짧게 쓴 거예요. 예. 이것도 조회수가 한 1000 정도 나왔고요. 음. 자, 다시, 어. 첫 번째, 목록형, 넘버링을 해라. 이게 숫자를 넣어서 작성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스토리형. 그래서 결과보다는 과정. 나 과정을 이제 공유하는 거고, 네, 세 번째, 짧은 글. 공개 메모장. 이 스레드가 공개 메모장이라고 생각하고서 글을 쓰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험. 나의 경험. 내가 보고 들은 거에다가 그거와 관련한 나의 생각을 한두 줄 정도 짧게 쓰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 전문성.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이제 스레드에 어떤 변호사나 뭐 또 뭐 세무사, 변호사, 세무사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한번 여기다 어필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알려라. 내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나의 전문성을 어필하기. 페르소나 기법이라고 해서 내 앞에 A라는 고객이 있다. 아바타 A라는 고객이 있다고 생각하고서 글을 쓰는 거예요. 음. 나의 꿈의 고객에게 설명하듯이 도움이 되는 글을 쓰기. 그래서 정보성 컨텐츠를 올리시면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 그리고 딱 글을 쓰면서, 이게 보면은 이제 오른쪽 위를 누르면 이게 저장이 가능하거든요. 이 스레드 이걸 누르면은 여기 저장이 가능해요. 제가 이렇게 저장을 해놓은 글들이 여기 쭉 뜨는 거거든요. 딱 보면서, 이것도 목록형이죠. 이건 나중에, 네, 이것도 지금, 이거 조회수 68만이나 나왔네요. 네. 오른쪽 누른 다음에 이렇게 저장을 누르는 거예요, 제가. 이 점점점을 누르고. 그러면 이거 프롬프트를 이렇게 쭉 써놓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위에다가 글을 길게 못 쓰니까 이 사람은 댓글에다가 글이 좀 길어질 때는 댓글을 활용하시면 되거든요. 이 글이 길어지면은 글을 쓰고 밑에 댓글에다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예. 예. 이게 저장이 되는 글인지 또 공유가 될 만한 글인지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이거는 보세요. 제가 이제 독서 모임을 이제 오래 했었거든요. 독서 모임 이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었다. 이런 글을 쓰니까 이렇게 어떤 저자분이 저자 특강 제안 드린다 하면서 이런 이 스레드를 하면서 어떤 제안 같은 게 또 많이 옵니다. 예. 여러분들이 스레드 통해서 이렇게 좀 사람들을 또 이렇게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좀 도움이 되시나요? 도움이 되시면 8번 한번 남겨주세요. 오늘 이거 항상 줌으로만 하다가 유튜브로 한번 해봤는데 조금 보는 입장에서는 유튜브가 편하더라고요, 저도. 예, 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또 모르겠어요. 뭐 줌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여러분들 어떤 게 더 편할까? 여러분들 보시는 입장에서는 줌이 편하세요? 유튜브가 편하세요? 예,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해야지. 제가 편한 것보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아하 십다님인 계속 댓글을 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보면 항상 댓글 남기는 사람은 댓글 남겨. SNS의 본질. 음. 그래서 이제 공감과 소통이다. 그래서 참여를 사람들에게 이제 참여를 이끌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마지막에 물음표를 남기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은 제가 글을 쓰고 여기 보면은 아까 썼던 거. 예, 여기 글을 쓰고 마지막에 나랑 같이 부동산 투자 책 읽고 투자에 성공하고 싶은 스친이 있어?
하니까 여기에 이렇게 뭐야 마지막에 물음표를 남겼죠. 지금 조회수 18인데 조금 시간 지나면은 여기 막 이제 댓글이 달릴 거예요. 예. 퀴즈를 내서 참여를 유도하는 거.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스레드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댓글 활동이다. 댓글도 노출이 되고요. 댓글도 조회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예, 댓글도 조회수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사람이 달아준 댓글 조회수가 5천회, 5,200회가 나온 거예요. 댓글이, 이 댓글이.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댓글도 조회수가 있다.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좋은 댓글을 달면은 그거를 보고 또 내 팔로우가 늘기도 합니다. 그래서 퀴즈를 내서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조금 쉬운 방법이고, 글을 쓸 때 항상 마지막에는 뭘로 남긴다? 이렇게 물음표를 남긴다. 네. 그리고 퀴즈를 내서 참여 유도하기. 그리고 초성 퀴즈라고 해서 매일 성공한 사업가 분들을 만나다 보니 깨달은 공통점이 있다. 돈보다 기억 기억 지읒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올린 거예요. 근데 조회수가 막 밑에 이제 사람들이 막 이건 뭐,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억과 기억 지읒을 막 쓴 거였다가. 이것도 조회수가 1.6만 정도 나왔고요. 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스레드에서 장 중요한 활동은 댓글 활동이다. 댓글도 노출이 되고요. 나의 글에 댓글 단 사람에게 재댓글 달기. 이거는 뭐냐면은, 댓글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댓글놀이. 댓글놀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글에 댓글을 달았어. 그럼 내가 그거 그냥 무시하고 신경 안 써도 되지만, 걷다가 또 재댓글을 계속 달아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주제의 글을 쓴 사람에게 찾아가서 댓글을 단다. 음. 게시글 업로드 후 공유하기. 마케팅 핵심은 배포이다. 보세요. 네, 그래서 여기다 이제 글을 썼어. 그럼 글을 쓰고서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여기 공유하기 있죠. 이 공유하기를 눌러가지고, 지금 이제 PC여서 그런데 모바일에서는 이걸 공유하기를 누르면은 인스타그램으로 공유하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쓴 다음에 이 공유를 눌러요. 네. 이 공유를 눌러가지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다 저는 공유를 합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다가 공유하기를 눌러서. 그리고 뭐 카톡방에도 공유할 수 있고요. 그럼 예를 들면은 이렇게 공유하기를 누르면 링크 복사해서 톡방에다가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자, 게시글 업로드 공유하기. 마케팅 핵심은 배포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스토리, 카톡방에다가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공유를 한 다음에 그냥 글을 써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레드나 이런 데다 이렇게 공유를 할 수가 있다. 아,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어떤 오픈 채팅방이나 내가 뭐 속한 다른 곳에다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다. 내가 쓴 글을.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생각하셔야 하는 게 메타, 이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회사가 무엇을 원할까? 여러분들 회사의 오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많아야 돼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야 돼요. 이 앱에서 오래 머물러야 돼. 그 회사가 원하는 것은 이용자 수를 늘려서 광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 스레드는 무료지만은 이제 뭐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 같은 유료 광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유료 광고비를 내고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취합을 해야겠죠? 그럼 그 관심사 기반. 예를 들면 낚시를 좋아해. 그럼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의 그 알고리즘을 얘가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가 내가 낚시 광고를 하면은 뭐 돈을 10,000원을 넣으면은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그게 계속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유료 광고도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광고를 하려면은 이용자 수와 이용 시간이 많아야 된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이 회사 입장에서 사람들이 여기 오래 머물러 있어야지 광고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예. 이용자 수와 이용 시간을 늘리려면 양질의 콘텐츠 발행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머무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머무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 그럼 내 글에 오래 사람들이 머물게끔 쓰려면은 그냥 대충대충 글을 쓰기보다는 조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 그러니까 양질의 콘텐츠는 뭐냐? 정보성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같은 관심사 기반의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막 이글 저글 쓰기보다는 동일한 주제로 사실 글을 쓰시는 게 좋아요. 내가 어떤 음 뭐랄까? 독서에 관련해서 글을 쓴다. 그럼 독서에 대한 글들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 링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기. 지금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댓글을 이제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글을 써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링크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인스타에는 링크를 못 넣죠, 여러분들. 아시죠? 인스타에는 링크를 넣으면은 클릭이 안 되거든요. 근데 스레드에는 링크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링크는,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게 링크를 넣으면 이게 막히더라고요. 블로그 링크가. 처음에는 보이다 나중에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블로그 링크는, X. 그래서 저 같은 뭐 오픈 채팅방 링크나 그래서 어떤 걸 활용하시면 좋냐면은 고정 댓글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고정 댓글. 여기다가 이제 글을 쓰고 여기다가 이제 뭐 댓글을 하나 단 다음에 오픈 채팅방 링크나 뭐 그런 걸 이제 링크를 고정할 수가 있거든요. 요걸 보여드리면 되겠다. 오늘 제가 이제 스레드 강의한다고 일단 올린 거예요, 글을. 글을 올린 다음에 이걸 지금 고정 댓글로 고정을 해놓은 거예요. 음. 이걸 지금 고정 댓글로 고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 댓글이 달려도 이 글은 안 내려가 여기 떠 있죠. 예. 이 구글 설문지 주소를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댓글로 여기다가 본문에다 바로 링크를 넣기보다는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거나 아니면은 이 공간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여기 프로필에다가 링크를 하나 넣을 수 있거든요. 예. 프로필에다 링크. 제가 요거는 이렇게 홈페이지 형식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뭐 구매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해가지고 요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하시는 분들. 여기 채팅방에 제가 올려놓을게요. 예, X 뭐 하셔도 되는데, 저는 X는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X는 지금 이용자 수가 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고요. 지금 스레드는 이용자 수가 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거든요. 기존에 X 하셨으면 뭐 같이 해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유튜브가 편하다 하시는 분도 있고, 줌이 편하다 하시는 분도 있네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쉽게 하는 방법 세 가지. 그러면은 알겠다 이거야. 근데 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이거야. 예, 공감이 되시나요? 공감이 되는 7번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나는 좀 더 쉽게 하고 싶어. 제가 진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기존에 반응이 좋았던 콘텐츠를 재가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썼던 글 중에 블로그나 인스타에 올렸던 글 중에 반응이 좋았던 글이 있을 거예요. 예, 댓글이 많이 달렸거나 공감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호응이 좋았던 글, 그거를 짧게 변형시켜 약간만 각색해가지고 스레드에다 올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예전에는 이제 그 스레드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인스타에다가 이렇게 그런 카드 뉴스 형식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이게 좋아요가 많이 달리고 이게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왔어요, 이게. 하여튼. 그래서 이 글을 보고 성과 안 나는 사람의 공통점,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꾸준함이 없다, 우선순위 정리가 안 된다, 눈치를 많이 본다. 이게 굉장히 제가 올렸던 카드 뉴스 글 중에 반응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출력해가지고 자기 카페에다 이렇게 또 붙여놨어. 그쵸.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약간만 수정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넘버링 기법, 1번, 2번, 3번, 4번. 거기다 몇 가지를 이제 더 넣은 거죠. 넘버링을 더. 근데 이게 조회수가 4만 회가 나왔어요. 공유도 많이 일어나고,
공감도 343회나 일어나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요. 대박이죠. 음.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러니까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힘들어요. 근데 기존에 있는 거를 약간만 수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순서를 바꾼다든지 플랫폼을 바꾼다든지 인스타에서 반응이 좋았던 건 스레드에서도 반응이 좋거든요. 블로그에서 반응이 좋았던 건 스레드에서도 반응이 좋아요. 유튜브에서 반응이 좋았던 건 스레드에서 반응이 좋아요. 그럼 여러분이 보다가 요거는 조금 반응이 좋네. 사람들의 호응이 좋네. 그런 걸 약간 각색해가지고 스레드용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올려보시라는 거예요. 음. 요거는 이제 좀 쉽게 하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벤치마킹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수집 분류 활용. 그래서 일상의 경험에서 글감을 모은다. 저는 이제 독서. 그러니까 항상 스레드에다가 오늘은 그러니까 일일 1스레드? 저는 뭐 하루에 뭐 네다섯 개씩 올리는데 일상의 경험에서도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면 그걸 짧게 짧게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음. 그걸 가지고 글을 쓴다. 그다음에 책을 읽다가 좋은 단어나 좋은 문장을 수집해 놓습니다. 그다음에 영화 대사나 드라마 대사. 요즘에 저는 사실 TV를 잘 안 봐가지고 요즘에 드라마가 뭐가 유행하나요, 여러분들? 조금 채팅만 남겨주시겠어요? 뭐 한때 흑백 요리사가 좀 대박이었죠? 흑백 요리사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혹시 있으신가요? 요즘에 이슈되고 있는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뭐 이거 재밌나요?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낮과 밤이 다른 그녀? 작년 거구나. 네. 뭐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이걸로 해볼게요.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드라마에 나오는 명대사 10개 추천해줘. 아, 폭삭 속았수다. 폭삭 속았수다. 나오는 명대사 10개. 와닿는 게 별로 없는데 엄마를 찌르면 내 가슴에도 똑같은 가시가 와서 박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뭐라 그럴까 명대사를 뽑아달라고 하고 그 명대사를 약간 이제 수정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 명대사를 음 그걸 보고 그 명대사를 활용해서 약간 글을 쓰는 거죠. 네, 뭐 그렇게도 하실 수 있고요. 비트로 글쓰기 요거는 뭐 책 제목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책 제목이나 책 목차를 활용합니다. 책 목차를 활용. 그래서 약간 이 키워드를 바꾸는 거예요.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 이거를 성과를 지배하는 땡땡땡의 힘. 성과를 지배하는 뭐 운동의 힘. 성과를 지배하는 독서의 힘. 성과를 지배하는 메모의 힘. 성과를 지배하는 뭐 스레드의 힘. 이런 식으로 나만의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약간 글을 쓰는 거예요. 그냥 백지 상태에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약간 변형시켜서 글을 한 줄을 써놓고 그 다음에 글을 쓰는 거죠. 뭐 실행이 답이다. 그러면은 뭐 땡땡이 답이다. 연습이 답이다. 독서가 답이다. 메모가 답이다. 스레드가 답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책들의 제목을 잘 보면서 그걸 약간 변형시켜가지고 글을 써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스레드에서 좋은 글 스크랩하기, 뭐 밀리의 서재나 저는 구글 킵도 많이 활용합니다. 구글 킵. 이거는 이제 메모 앱이거든요. 메모 앱. 무료 메모 앱. 이런 글감들을 일단 메모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스레드에 글을 쓰는 거죠. 그다음에 챗GPT는 일단 뭐 무료로도 뭐 기본적인 거는 가능하거든요. 네, 저는 유료로 쓰고 있지만 네. 자,
이거는 제가 아는 강사님이 이제 그 인스타에다 올린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이거 활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프롬프트 활용해가지고 네, 후기 쓰시면은 강의 자료는 다 드리니까 네. 아래 네 가지를 필수 충족시켜주고 나의 페르소나 상황을 여기는 나의 페르소나 상황 나는 지식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의 상황을 쓰고 그다음에 뭐 반말체로 써주고 적절한 이모지로 써주고 500자 이내로 쓰고 질문을 유도하는 문구로 마지막 써라. 이거는 이제 스레드에다가 넣을 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반응이 있을 만한 내용을 써달라 이거예요. 스레드에 올릴 내용을. 음, 지식, 음, 직장에 다니면서 음, 사- 지식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 조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쓴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다 이제 이모티콘도 넣어달라고 하니까 적절한 이모지도 넣어달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써준 거예요. 그럼 그냥 이거 복사해가지고 여기 스레드에 그냥 복붙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직장 다니면서 지식 창업 준비하는 사람 있지? 여기다가 지식 창업. 네. 예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주제도 쓰는 부분이 생겼거든요. 나도 직장 다니면서 지식 창업 준비했어. 솔직히 회사 일도 바쁜데 자기 개발하고 이 개발이죠. 창업 준비하는 게 쉽지 않더라. 예, 출퇴근길엔 피곤해서 꾸벅꾸벅 졸고 퇴근 후엔 지쳐서 바로 눕고 싶을 때도 많았지. 근데 작은 시라도 꾸준히 쌓으니까 변화가 생기더라고. 예, 매일 조금씩 책 쓰기, 콘텐츠 만들고 코칭 준비할. 그렇게 쌓인 나만의 지식 사업이 되고 있어. 예, 중요한 건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 하는 거야.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결과가 보이더라고. 혹시 너 직장 다니면 지식 창업 준비하고 있어?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 느껴져? 댓글로 얘기해줘. 괜찮죠? 예, 저만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쓰고 이거를 스레드용으로 써달라 하면은 얘가 이제 써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프롬프트는 후기 쓰시면은 공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조금 반응이 좋았어요. 뭐야, 돈에 대한 사자성어 7가지. 뭐, 뭐 말에 대한 사자성어 7가지. 네, 말에 대한 사자성어 뭐 언행일치, 언중유골, 네, 뭐 언행무상, 사필기정, 언과 불실 뭐 이런 게 있대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또 올릴 수도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속담, 돈 관련한 뭐 말에 관련한 관계에 관련한 속담 5가지. 스레드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복붙하실 수도 있고 여기에 관련한 나의 경험들 이런 것들 약간 추가하시면 좋겠죠. 네. 그럼 쉽게 하실 수 있겠죠. 챗GPT 활용하면은. 예, 말조심 관련한 사자성어 10가지. 이거는 조회수가 1.8만 나왔죠. 그냥 아니, 챗GPT에다 쓰고 그걸 정리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음.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보면서 스레드 통해서 사업을 굉장히 좀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스레드에서 모임을 모집하는데 여기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명,
네, 여기는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일요일 저녁에 모임을 하는데 한 40명 정도 모였는데 지금 한 70명 넘게 모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가끔씩 이 모임에 나가거든요. 네트워킹 모임인데 다 뭐 보고 오셨어요? 물어보니까 다 거의 다 스레드 보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뭐 모임을 운영한다. 그러면은 그런 모임 운영하는 거를 스레드에다 한번 올려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 뭐 판매하시는 분들, 그것도 그런 어떤 내가 제작하는 과정들을 여기다가 올려보세요. 예. 구매 문의가 많이 오더라는 거죠. 보세요. 이분 같은 경우도 뭐 직업이 강사인 스친 있다면 답글 달아줘. 10월 중 강사 스친들만 모이는 오픈 모임 열면 참가 의사 있는지 여부도 난 글쓰기 강사 10월 모임 싹 가능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막 나도 참석할래 나도 참석할래 나도 참석할래 하면서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린 거예요. 음, 이해되시겠죠? 그 모임을 모집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저는 이분이 글을 되게 잘 쓰시더라고요. 처음 지금은 몇 만이지? 지금은 3만 정도 모이셨네요. 모으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되게 좀 유익한 내용들을 많이 올리거든요. 음. 그러니까 꾸준하게 유익한 내용들을 올리다 보면은 사람들 수가 늘어나게 된다. 네. 뭐 노션다운님, 뭐 챗GPT 관련한 이건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공유해 드릴게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으면 7번 한번 남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제일 좋은 건 여러분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스레드 앱을 설치하시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스레드 앱을 설치하시고 가입하셔서 그 인스타랑 이제 연동이 되거든요. 인스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스레드 앱만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나면은 이제 스레드 앱을 꼭 설치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 하나라도 올려보시라는 거예요. 음. 자, 마무리. 그래서 이제 음, 보세요. 이 마케팅 기법 중에 음, 어, 농사 마케팅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관점이죠. 음.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급한 마음에 계속 판매를 서두르는 거예요. 단기적인 관점은. 아, 내 제품 사세요. 그냥 막 올려요. 근데 저라면은 그냥 스토리를 올릴 것 같아요. 이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 아, 왜 이 제품을 만들게 되는지, 나는 어디서 이거를 판매를 하고 있는지, 어떤 스토리, 과정을 공유할 것 같아요.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적 정보를 제공하고 셀프 브랜딩 한다. 셀프 브랜딩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제일 좋은 건 책인데, 책 쓰기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나를 알리는데 인스타나 유튜브도 사실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쉽게 하면서도 시간도 적게 들면서도 좀 효과적인 게 뭐냐? 제가 봤을 때 스레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커피챗. 이 스레드에는 또 어떤 문화가 있냐면은 이제 커피챗. 그럼 나는 이런 주제의 전문가야. 난 이런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야. 나랑 커피 마실 사람. 그러면 이제 커피챗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커피챗도 여러 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모임. 그럼 나는 이런 모임을 운영하는 리더야. 난 이런 걸 하는 사람이야. 관심 있어? 우리 모임에 한번 와볼래?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독서 모임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텍스트 쓸 때 글을 이렇게 쓰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조금. 그래서 저는 이거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모바일용 키보드예요. 노트북이랑도 연결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씩 뭐 필요하신 분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루투스 키보드. 자, 이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음. 제가 2023년 7월쯤에 이 스레드가 이제 생겼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야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올린 거죠. 2023년 7월에. 근데 이걸 올리고 나서 이제 안 한 거죠. 네. 그러다가
좀 본격적으로 한 게 언제냐? 2024년 2월 달에도 7월 달에 써놓고 안 하다가 2월 달에 쓰고 또 안 하다가 이제 요때 5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예요. 작년 5월부터. 그러니까 거의 한 한두 달 만에 이제 요 본격적으로 하고서부터 한두 달 만에 한 1,000명 정도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법들 오늘 배우셨으니까 요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후기 쓰시면 강의 자료 드릴 테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그냥 강의만 듣고서 안 하잖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삶에. 근데 실행이 답이다. 라는 말처럼 배운 거를 한번 적용해 보시면요. 분명히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후기는 여기 방에 후기를 써주시면은 이 강의 자료는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네. 사실 지금 조금 며칠 좀 무리를 했더니 좀 몸이 좀 안 좋았는데 그래서 오늘 막 강의 전까지 좀 몸이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근데 오늘 조금 여러분들과 약속이니까 오늘 강의 진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정성 후기를 남겨주시면 저는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후기를 꼭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기는 짧게 쓰셔도 괜찮아요. 이 강의 자료 다 드릴 거고 다음 주에는 제가 그 오프라인 노션 강의가 있어가지고 이 시간대에 수업이 없고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주 화요일 저녁에는 또 독서 모임 군자역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와주셨으면 좋겠고 요거 한 가지만 그건 채팅방에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저희 언제냐 4월 8일 4월 8일 저자 특강이 진행되거든요. 그 쓸수록 돈이 된다. 네. 그거는 제가 채팅방에 또 공유해 드릴 테니까 시간 되신 분들은 그때 오셔가지고 좀 좋은 교육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온라인은 이게 사실 좀 뭐 편하기는 하지만 이게 뭐 실습이나 이런 건 좀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뵙고 또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여러분들 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들 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또 한번 또 오프라인으로 또 한 번이라도 또 이렇게 뵙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후기 꼭 작성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